2025년 1분기니 미리 보기! 와, 벌써 2024년이 가고 있네요? 새로운 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애니들 받아들이실 준비 되셨나요? 전 사실 준비 안 됐는데 그래도 1분기에 재밌는 거 좀 나온다고 하니까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기 많은 시리즈물부터 판타지물의 러코까지 장르별로 총 42작품 살펴볼 거고요. 혹시 빠진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작품 선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정리했으니까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시리즈물! 니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3기 반격편! 네, 이번엔 반격편입니다. 24년 4분기에 습격편이 총 8화로 방영됐고 25년 1분기에 반격편도 총 8화 분량으로 펼쳐질 예정인데요. 1월부터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2월부터 방영 개시라니까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습격편 마지막이 똥소담만 느낌이라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습격편도 나쁘지 않았으니 반격편은 더 재밌게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2기! 2024년 1분기에 나왔던 한국 웹툰 원작의 나 혼자만 레벨업이 2기로 돌아옵니다. 1기 때 전개가 너무 느려서 끝까지 이게 맞나 싶었는데 역시 서양 쪽 팬덤이 확실하다 보니까 바로 2기가 나와주네요. 공개된 PV로 보아 제주도 레이드까지 그려지지 않을까 싶고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더빙판도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약사의 혼자말 2기 2023년 4분기에 공개되고 큰 화제물이랬던 약사의 혼자말이 2기로 돌아옵니다. 1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게 벌써 나온다고? 딱 1년 만이네요. 어릴 적부터 유곽에서 약사 노릇을 하며 익힌 독과 약에 관한 지식을 활용한 마오마오의 추리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는데 이번 시즌도 재밌게 만들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넷플릭스 자체 편권이라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나의 행복한 결혼 2기 이것도 넷플릭스 독점으로 들어왔었죠. 시대극 배경의 로맨스에 판타지 요소가 한 스푼 섞여있어 꽤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 2기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이번 시즌도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런 로맨스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너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100명의 그녀 2기 와 이것도 나오네? 약사의 혼자말과 같이 2024년 4분기에 나왔던 백녀칠 1년 만에 2기로 돌아옵니다. 러코지만 하렘 요소가 짙고 매력 넘치는 히로인들이 듬뿍 등장해서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 새로운 여친들도 잔뜩 나온다고 하던데 과연 뉴걸들은 얼마나 절 설레게 해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 외 이수라 2기 언네임드 메모리 2기 이거 둘 다 1기를 미묘하게 봐서 이번 분기에 챙겨볼진 잘 모르겠는데 이수라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언네임드 메모리는 한국에 판권이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지박소년 하나코쿤 2기 닥터스톤 4기 이 두 작품 기다리신 분들 계실 텐데 이번 분기에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뱅드림 아베무지카도 나온다고 하니까 뱅드림 팬분들 잊지 마세요. 다음 판타지물 이 세계물 제외하고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파마기야 그림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어리테일이 연재하신 마시마 히로님께서 디자인하셨고요. 원래는 게임인데 이번에 애니화 되었습니다. 이 파마기야라는 게 농장을 의미하는 farm과 마법을 뜻하는 라틴어 마기아의 합성어로 직업이거든요. 씨앗을 심어서 몬스터를 수확하고 이 몬스터를 사육하는 게 바로 파마기야. 그렇게 최강의 몬스터를 사육하기 위해 평화로운 농장을 운영하던 주인공 텐에게 어느 날 대격변이 들이닥치는데 이 마계를 다스리던 마왕을 해치고 지구에 오르게 된 새로운 마왕 이 새끼 때문에 마계가 난장판이 됐어. 소중한 사람들이 이를 위기에 처하자 전투에 나서게 된 주인공 텐 일행 재밌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러 인물의 플롯을 따르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위벨블라트 간만에 나오는 다크 판타지 액션에 힘 좀 준 것 같긴 한데 애니에서도 이 퀄리티가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에이지프에서 1화 선행 성형한 걸로 보아 우리나라에도 판권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인 플롯은 복수극입니다. 세계가 침략의 위기에 놓이게 되고 이를 14명의 용사가 맞서 싸웠는데요. 이들 중 제국에 돌아온 건 7명. 이 7명은 7영웅이라 칭해지며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이 7영웅은 사실 명예를 독차지하고자 나머지 용사들을 배신하고 죽음에까지 몰아넣은 쓰레기들이었던 것이죠. 돌아오지 못한 7용사 중 3명은 사망, 4명은 어떻게든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최고의 검사이자 이 작품의 주인공인 아쉐리트. 20년이 지나 이 7용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외견도 바꾸고 이름도 케인젤로 바꾸어 복수의 여정을 떠나는 주인공. 아 근데 바뀐 모습이 너무 쇼타여서 호불호 갈릴 것 같긴 한데 다크 판타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크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브루직 감정사는 사실은 최강이었다. 흔한 양산형 판타지물이고요. 최약직이자 브루직이라고 불리는 감정사를 직업으로 가진 주인공 아인이 어느 날 세계수의 정령인 유리와 그것을 지키는 현자 우슬라와 만나며 인생 역전하는 스토리. 그들로부터 정령의 의안이라고 개사기 스카우터를 받는데 뭐 이후의 전개는 대충 알 것 같죠? 애니화되면서 나락에서 단련된 최강의 신안으로 무쌍한다 라는 부제가 빠졌는데 이 부제대로의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핑크 무녀가 좀 귀엽더라고요. 몰랑예적인 귀족이지만 한가하니까 마법에 열중해봤다. 이건 빙의물인데 반주를 즐기던 주인공이 정신 차리고 보니 귀족의 아이의 육체에 빙이 되어 있었고 게다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애매한 다섯째.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전부터 동경하던 마법 연습에만 열중했는데 재능이 개화해 세계 최고의 마술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몰랑예정이었던 집안을 뛰어넘어 존경받는 대귀족이 되어버린 주인공. 흔한
일반적인 먼치킨 하렘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반에 등장하는 이 소년 목소리가 쿠기맨이어서 살짝 설레더라고요. 꽝 스킬 나무 열매 마스터 스킬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를 무한히 먹을 수 있게 된 건에 대하여 이건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제하하하하하. 네, 검은 수염맨이고요. 이 스킬의 열매라는 게 먹으면 스킬을 주는데 하나밖에 못 먹어요. 2개 이상 먹으면 중독돼서 죽음에 이른대요. 근데 주인공은 다르죠. 공교롭게도 처음 먹은 게 나무 열매 마스터. 몇 번이고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킬을 무한적으로 흡수해 나가는 먼치킨 하렘 스토리입니다. 익숙한 똥냄새. A랭크 파티를 이탈한 나는 전 제자들과 미궁 신부를 목표로 한다. 스승과 제자 관계네요. 원래는 A랭크 파티에 속해 있던 주인공인 유크. 근데 자꾸 파티원들이 자기 바보 취급하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파티를 나와버립니다. 대신 이전에 가르쳤던 옛 제자들과 만나 새로운 파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유크가 규격 외의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죠. 주인공이 먼치킨. 그런 주인공을 무시하는 전 파티원들이 참교육당하는 전형적인 추방물의 플롯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다른 점을 꼽자면 파티를 나온 게 타이가 아니라 자이라는 것 정도랄까요? PV 봤을 때 히로인들이 통통 튀는 매력이 있어서 킬링타임용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랭크 몬스터 베헤모스지만 고양이라고 착각하길래 엘프 소녀의 기사 애완미어로 살고 있습니다. 이건 환생물. 원래 평범한 기사였던 주인공이 목숨을 잃고 눈을 떴는데 웬 미궁 안에 있대? 외견은 무해할 것 같은 아기 고양이지만 그 정체는 제해급 S랭크 몬스터 베헤모스의 어린 모습. 그런 주인공을 D랭크 모험가 아리아가 발견하는데 이러면서 키우게 되는 스토리예요. 서비스 씬 잔뜩 있고 S랭크인 주인공이 아리아를 도와서 미궁을 타파해 나가는 스토리이고요. 근데 주인공이 고양이라서 무슨 맛으로 봄? 길드 접선인데 야근이 싫어서 보스를 혼자 토벌하려고 합니다. 길드 접선 언니 매력있죠? 근데 이걸 또 주인공으로 만들었네? 야근에 치여 사는 접선 언니 클로버. 사실 언니에겐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먼치킨이라는 거. 웬만한 모험가들도 버거워한다는 보스급 몬스터를 혼자서 단숨에 처리해버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언니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가능하고 안정적이니까 사실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막상 접선 언니가 되어보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맨날 야근하니까 도저히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 자기가 가서 몬스터를 때려 눕힙니다. 그래놓고 나몰라라. 들키면 잘리니까 뭔가 신박하고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여자 목소리가 익숙해서 보니까 타카하시 리의 성우분이더라고요. 에밀리아, 메구민, 호시노 아이 성우분이시고요. 전 이거 살짝 기대 중. 다음으로 현대 배경의 액션물 사카모토 데이즈. 야, 이거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기다렸습니다. 이번 분기 초 기대작. 주인공 얼굴 보자마자 슬램덩크의 안 감독님을 떠올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만화가 분께서 슬램덩크를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액션씬을 아주 역동적으로 몰입감 있게 잘 그리시는데 이게 애니에서 표현되면 좋겠고요. 넷플릭스 독점에 PV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서 기대감 맥스 중입니다. 원래 주인공이 어깨에서 알아주는 킬러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뿅 사랑에 빠진 거야. 저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깔끔하게 살인청법 청산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새 살도 찌고 인상도 부드러워지고 하지만 실력은 녹슬지 않았죠. 계속해서 찾아오는 자객에 맞서며 사랑하는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전 킬러 사카모토 타로의 이야기. 개그 섞인 시원한 액션물로 주인공 타로의 성우분이 스기타 토모카즈님이시거든요. 사카타 긴토키, 루데우스 전생 전모스 등 아저씨 역할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 이세계물. 셀러리맨이 이세계 갔더니 4천원이 된 이야기.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마왕에 의해 다른 세계로 소환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다 보았다. 이놈에게는 4천왕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저 주어진 업무 봤을 뿐이고 일 못한다고 해외에 자천되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임원급 대우를 받으며 마왕군의 실무 업무를 보게 되는데 별다른 치트 능력을 받지 않고 회사 생활하면서 익힌 처세술로 이 세계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 근데 솔직히 이거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최강의 연금술사. 여기도 주인공이 셀러리맨. 근데 여기는 아라포 40대입니다. 평범하게 일집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신에게 소환돼요. 근데 미안 잘못 불렀다. 나 용사도 아닌데 소환당한 거야. 그래서 여신이 사죄의 의미로 이것저것 주는데 나이도 어려져 얼굴도 잘생겨져 거기에 초최강 스킬인 연금술까지. 이 모든 걸 받고 이 세계로 보내지게 된 주인공. 이전의 인생은 전부 잊고 새로운 평범한 인생을 보내보려 하지만 평범한 인생을 보내기에는 능력이 너무 비범하다. 최강 스킬로 이 세계에서 활약하는 주인공 타쿠미의 이야기. 양산형은 맞긴 한데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PV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아라포 남자의 이 세계 통판. 이제 40대가 대세인가요? 이 작품도 40대 주인공이 이 세계로 전이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이 돼요. 숲을 헤매다가 자신에게 인터넷 쇼핑 스킬이 부여된 걸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대의 물건을 사볼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이 세계 방랑법에서 봤던 설정인데 그쪽은 그렇게 사온 물건으로 요리를 했다면 이쪽은 뭐 요리도 하긴 하지만 갖다 팝니다. 현대 물건을 갖다 팔면서 여자애들까지 사버리는 여성들
스타일까지 매료시키는 먼치킨 할인물. 가볍게 보기 좋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 너무 큰 장벽이 있는데 이거? 매직 메이커, 이 세계의 마법을 만드는 법. 방구석에서 파이어볼을 외치는 마법을 동경하는 중2병 소년.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이 세계의 어린 소년으로 전생해 있었죠. 여기가 이 세계라면 마법이 존재하겠지? 생각한 그였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계에 마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우는 울적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눈앞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누구도 마법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눈앞에 일어난 이 현상은 마력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마력 연구를 하면서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법이란 걸 만들고 그걸로 사람도 살리고 적도 물리치고 이 세계 사람들에게 마법이란 걸 포교해 나가는. 스토리가 좀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이거 재밌게 볼 것 같은데? 전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인데요. 막 그림 그리고 감독님 이거 확인해주세요 뭐 이런 거 나오고 제목도 저 그리면 그리는 대로 스토리가 바뀌어 나가는 게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마파에서 만들었으니까 퀄리티는 믿고 보시면 될 듯? 전달헤드 이 세계에서 모험가드다. 특촬물 플러스 이 세계 플러스 모험가. 반창전대 키즈나5의 레드가 악의 조직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상대 보스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눈 떠보니 이 세계였고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과 파티를 꾸리며 또다시 정의를 위해 곤란한 사람들을 구하고자 모험가 생활을 시작하는 레드. 전 잘 모르겠어요. 장르 구분으로는 개그물이라니까 재밌으려나? 그래도 잘 모르겠네요. 마법사의 약속 모바일 게임 원작의 여성향 이세계물. 주인공 빼고 다 남자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예물 악영영의 전생 아저씨. 게임 속 악영영예로 전생했는데 내가 아저씨야. 근데 40대도 아니고 무려 52살. 퇴근길에 사고당할 뻔한 꼬마에 구해주려다가 전생 트럭에 치이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여성향 게임 속이냐? 내 딸이 플레이하던 거였거든. 아니 이 아저씨 딸도 있었어? 그러니까 다 애기로 보일 거 아니에요. 다 내 딸뻘이잖아. 그래서 얘네들한테 부모의 입장에서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서도 악영영예로서의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면서 완벽한 악영영예를 연기해내. 사회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뭐 이런 건 껌이죠? 근데 이 완벽한 애티튜드에 주변이 껌뻑 죽으니까 어느새 공략 대상자들까지도 주인공을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난 52살 아저씨. 게다가 가족들이 아저씨의 영혼이 게임 속에 갇힌 걸 또 알게 되는데요. 어서 아버지를 구해와야 해! 막 이러는데 도무지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서 오히려 기대되더라고요. 왕비 교육에서 도망치고 싶은 자. 이건 전생, 전이 설정 전혀 없는 로판입니다. 로맨스 판타지. 타고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주인공 레티시아와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왕자 클라르의 러브스토리인데 여성향 로판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취한 게 아니라 넘어갈게요. 그 다음 로맨스물. 남성향 여성향 나눠서 소개해드리자면 남성향 로맨스. 반에서 가장 싫어하는 여자애와 결혼하게 되었다. 왜 결혼을 했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시켰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집도 주셨거든요. 나랑 결혼한 거 반 애들한테 말하면 죽는다. 야 나도 싫거든. 하지만 미운 정도 정이라고. 어느덧 서로가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고 얼굴을 붉히는 두 사람. 중간에 NTR도 당하지만 좀 많이 당하는 것 같지만 뭐 아무튼 로맨스물. 특이한 게 원래 유튜브에 올라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서적화, 만화화, 애니화까지. 와 개신기해. 요즘엔 이런 식으로 애니화 되는군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망가 인지를 내고 라고 쳐보세요. 쿠로이와 메다카에게 내 귀여움이 통하지 않아. 몸매 좋고 얼굴 이쁘고 모두에게 여신이라고 불리는 여주인공 모나. 근데 남주인 쿠로이와 메다카에게는 통하지 않아. 눈길도 안 줘. 감히 나를 무시해? 그래서 시작되는 타도 쿠로이와 메다카인데요. 쿠로이와를 함락시키기 위해 온갖 짓을 해서 그 모습을 보는 게 좀 귀여운 작품인 것 같네요. 다른 히로인들도 괜찮은데 제 취향은 좋아하고 보니 성우가 하나사와 카나네요. 나 하나사와 카나를 꿰뚫어보는 뭔가가 있는 걸지도. 오키나와에서 좋아하게 된 아이가 사투리가 심해서 너무 괴로워. 이건 로맨스물의 탈을 쓴 지역 홍보물이고요. 오키나와 사투리 궁금해서 한번 보긴 할 듯? 오키나와弁이 진짜 특이해서 그냥 못 알아듣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구현되어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이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에릭 근데 이건 여성향이기도 한 남녀 둘 다 보기 좋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 직장인들을 위한 오피스 로맨스물. 남주가 경리부고 여주가 기획부. 둘의 비밀 사내 연애가 메인 스토리이고요. 꽤나 현실적으로 직장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작 그림체가 참 이쁘던데 조금 차분해진 것 같아서 살짝 아쉽네요. 다음 여성향 로맨스물. 허니레몬소다 어차피 사랑하고 만다. 왼쪽은 살짝 너에게 닿기를 같다 할까? 아싸 여주와 인싸 남주의 사랑 이야기고요. 오른쪽은 딱 순정 만화의 정석인 것 같더라고요. 소꿉친구 4명 중 1명이 고백해보면서 벌어지는 청춘 로맨스입니다. 번외로 이번 분기 백합은 없는 것 같고 비엘 뱀뱀뱀뱀 뱀파이어. 제목이 왜 이래? 네, 이쁜 사랑 하시고요. 이번 분기 스포츠물은 2개인데요. 메달리스트.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주인공이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어린 소녀에게 맡기는 그녀의 코치가 되어 피겨계의 정상을 노리는 이야기. 오프닝을 요네즈 켄시가 맡았더라고요. 원작 인기가 좀 있는 편이고 PV 봤을 때 애니화가 나쁘지 않게 된 것 같아서 스포츠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늘색 유틸리티. 골프의 세계에 빠지게 된 여고생 아오바
나코와 미나미와 거기서 만난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오리지널 스토리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스토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애들이 좀 귀엽게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체크해보세요. 그 외 꽃은 피어난다 수라와 같이 인구 600명의 작은 섬에 있는 한 고등학교 방송부의 이야기로 낭독을 좋아하는 한 소녀가 방송부에서 좋아하는 낭독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학원 청춘물 모멘타리 릴리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기계들과 싸우는 소녀들의 일상과 전투를 그리는 작품인데 일본의 곳곳을 보여주고 일본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일본 문화를 계속해서 노출하는 걸 보니까 지역 홍보물인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는데 이 머리카락 신경 쓰이는 건 저만 그런가요? 일본에 어서오세요 엘프씨. 여기 이세계물입니다. 이 세계에 살던 엘프가 현대로 전이해 오는 건데 이 세계에서는 거의 없고 일상물에 가까운 스토리라고 하네요. 키비주얼 보니 엘프뿐만 아니라 드래곤도 전이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메쿠 타카오의 추리카르테 천재의사 아메쿠 타카오가 환자를 분석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왜 이런 병을 얻게 되었는지 추리해내는 스토리인데 1, 2화 연속 방영한다고 하니까 첫 주에 한번 봐봐야 알 것 같습니다. 황혼호텔 모바일 게임 원작으로 이것도 미스테리 추리물인데 밤도 낮도 없는 하루 종일 황혼에 물들어 있는 황혼호텔. 이곳은 저승으로 가야 하는지 이승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행선지를 모르는 영혼들의 휴식처입니다. 여기에 기억을 잃은 주인공 스카라 네코가 들어오게 되고 지배인의 도움으로 이 호텔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둘 손님을 맞이하며 손님들이 기억을 찾도록 네코가 추리력을 불태우는데 호텔 델루나랑 좀 분위기가 비슷하죠? 스토리가 나쁘지 않아 보여서 일단 보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스팀에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2025년 1분기 신작 총 42작품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기대작은 어떤 것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